우리 모두 알다시피 결혼 생활에서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그 변화가 부부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한 남성이 결혼 40년 만에 겪은 위기와 그 후에 겪은 감정의 변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묘한 변화들과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우리가 가치 있는 여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사랑, 변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통찰을 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 결혼 생활에서의 변화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결혼한 지 40년이 된 남편 김석호 씨의 아내가 갑자기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산이었죠. 김석호 씨는 처음에 아내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지만 그 변화가 점차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박지연 씨는 그동안 운동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말마다 등산복을 입고 새벽에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에는 큰 흥미가 없던 사람이라서 김석호 씨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지연 씨의 등산에 대한 열정이 너무 과해 보였고 김석호 씨는 그 전화를 불안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등산 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밥도 먹지 않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신이 나서 오늘은 정말 멋진 경치를 봤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김석호 씨는 처음에는 정말 좋았겠구나 하며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점차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등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대화가 되었고 박지연 씨는 저녁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거나 다음 주말에 어떤 산에 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김석호 씨도 어느 순간 이 변화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김석호 씨는 점차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 소외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혼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관계에서의 소통 보조.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의 소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지연 씨는 점점 더 김석호 씨와의 소통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중심이 점점 등산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면서 김석호 씨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죠. 원래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 대화하며 하루의 일들을 나누던 시간이었지만 이제 박지연 씨는 거의 말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시작된 대화가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석호 씨는 박지연 씨의 이야기나 관심사에 더 이상 공감할 수 없었고 결국 대화의 주제가 점점 더 그들 간의 거리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김석호 씨는 이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그 사이 아내와의 감정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부재는 부부간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갈등.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은 항상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의 변화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 했지만 아내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감정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에게 이 변화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아내는 점점 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부부 간의 이해와 감정의 교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석호 씨와 박지연 씨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겪은 결혼 생활의 위기와 그 후에 일어난 감정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느낀 불안감과 의심은 아내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등산에 빠져들고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남편은 불편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그들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의 시작. 결혼 생활에서 한 사람의 변화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 박지연 씨가 등산을 시작하면서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이게 생각했으나 점차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박지연 씨는 등산을 시작하면서 몸매 관리, 피부 관리 등 모든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그 변화가 김석호 씨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고기를 끊고 샐러드만 먹기 시작했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가 눈여겨보았던 점은 아내가 등산복, 등산화 등을 시즌마다 새로 사들이며 그 모습이 예전의 그녀와는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숨어있는 것일까요? 김석호 씨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이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불안한 신호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상대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이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따른 거리감과 소통의 부족.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통입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지연 씨는 등산에 빠져들면서 소셜미디어와 단지 카톡방에 빠져들었고 김석호 씨와의 대화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자신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 사람들과의 소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불안했던 점은 아내가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는 자신의 외모와 몸매 관리에 집중하며 예전에는 없었던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등산 후에도 피곤함보다는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석호 씨는 처음에는 이게 다 운동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김석호 씨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단순히 운동에 대한 열정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두 번째 교훈은
소통의 부족이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전화할 때 그 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전화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불안감과 의심의 시작.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은 종종 감정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의 전화가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 정도로 변할 필요는 없잖아라는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그 의심을 표출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감정을 안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고 어느 순간 김석호 씨는 아내가 그의 눈에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등산을 하면서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김석호 씨는 이 전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느낀 세 번째 교훈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고 의심이 들 때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김석호 씨와 박지현 씨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에서의 변화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 40년을 맞이한 한 남성의 고백입니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부터 등산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남편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의심스러워진 남편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가 발견한 진실은 그를 깊은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뢰와 의심,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감정의 복잡함을 비우게 됩니다.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다. 김석호 씨는 아내 박지현 씨의 변화를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 열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변화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등산에 빠져들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외부 사람들과 보내기 시작했고 그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아내가 어떤 산을 갈지 이야기하며 들떠있는 모습이 김석호 씨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외모 관리와 몸매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은 그에게 경고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변화를 단순히 운동 때문일 거라고 자신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받은 메시지로 인해 김석호 씨는 이 변화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와 다음 주말에 모처럼 1박 2일로 가자라는 내용을 본 김석호 씨는 그 메시지가 아내와 산하트 총무님 사이에서 오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치명적인 불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불안감을 지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에게 그 총무님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아내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서 김석호 씨는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많은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그가 느낀 두 번째 교훈은 의심이 커져갈수록 그것을 풀어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쌓아두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의 전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녀를 믿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점차 마음속으로 이건 분명 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며 그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와의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감추고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석호 씨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아내가 주말에 등산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길을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느낀 두부는 의심을 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결국 그를 더욱 깊은 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점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다. 김석호 씨는 아내의 뒤를 밟아 등산용품을 구입하고 아내가 차 앞의 일인과 만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등산 모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느낀 불안감은 더욱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산중턱에서 산 앞의 청부님과 단둘이 뒤처져 가는 모습을 보며 김석호 씨는 더 이상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그 남자가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무언가가 그 안에서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관계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석호 씨가 마주한 진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의 감정은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느낀 세 번째 두부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를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지 않으면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겪은 심각한 위기와 그로 인해 일어난 감정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마주한 진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신뢰와 배신, 그리고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감정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무게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신의 증거를 마주하다. 김석호 씨는 아내 박지연 씨의 변화가 단순한 운동의 열정으로만 생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더욱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매주 등산을 가면서 점차 그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대신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대화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메시지들 속에서 아내의 대신을 깨닫게 됩니다. 보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는 말들이 그에게는 간단하기 힘든 충격이었고 그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가장 괴로워한 점은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변화를 의심하는 것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었지만 결국 그는 진실을 맞으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느낀 첫 번째 두부는 의심과 불안감이 커질수록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을 숨기고 지나치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결국 폭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의 폭발. 김석호 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의심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랑 언제부터였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내는 처음에는 말을 흐리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석호 씨는 이미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었고 그 증거들 속에서 아내의 거짓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 박지연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김석호 씨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이 겪은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김석호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고백이 결국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느낀 두 번째 두부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단순한 오해를 넘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한 후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김석호 씨는 감정의 충돌 후 결국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내의 대신에 대한 분노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변호사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장 이혼을 진행할 경우 이 자료 첨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김석호 씨는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믿었던 아내의 대신이 현실이 되면서 그는 그 무엇도 원상복구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는 그에게 이혼 소송을 제안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며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았던 배우자가 이렇게 대신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김석호 씨는 그동안 고통스럽게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결단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가 느낀 세 번째 교훈은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관계가 뛰쳐나갈 때 그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혼과 그로 인한 감정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룹니다. 남편은 아내의 대신을 알게 된 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후 이혼 절차를 거치며 그는 큰 심리적 고통과 허탈감을 경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신, 상실, 그리고 이혼 후의 감정적 공허함을 이야기하며 삶의 중요한 결정이 어떻게 내면의 갈등과 상처를 불러오는지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이혼 사실을 고백하다. 김석호 씨는 아내 박지연 씨의 대신을 알게 된 후 이제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간인이 어떨지, 이 충격적인 소식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상상도 못한 채 그린 용기를 내어 첫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석호 씨는 이미 확인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그녀의 반응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김석호 씨는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모의 문제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는 그 순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이미 자녀들은 아내의 전화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을 때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 소식이 가만히 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식은 어쩌죠? 라며 그가 묻자 김석호 씨는 한숨을 쉬며 그의 고통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황에서 부모님의 이혼이란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석호 씨는 자녀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부모로서 느껴야 할 기쁨이 아닌 슬픔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가정의 갈등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수반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깊이 고민하며 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혼 절차와 감정의 갈등. 김석호 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은 어려운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석호 씨는 걱정에 섭리되었을 때 마치 자신의 심장이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마주하는 걱정에서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비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내가 변호사를 통해 당신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며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백한 불리한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그런 변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석호 씨는 40년 세월을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느낀 두 번째 교훈은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갈등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깊어지며 결국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진서코 씨는 그 어떤 승리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받은 숫자들이 그의 마음을 치유해줄 리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후 아내가 그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진서코 씨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마친 후 그가 느낀 세 번째 교훈은 법적인 승리가 감정적으로는 전혀 위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의 허탈함과 공허함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의 공허함과 새로운 시작. 이혼 후 진서코 씨는 찾지만 아침을 맞이하며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새벽에 등산에 가면 그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상이 사라지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소파 위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느낀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혼 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일상 속에서 아내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 아내와 함께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이때 진서코 씨는 아내가 좋아했던 채널을 틀었고 예전처럼 재방송을 보며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내와 공유할 수 있는 대화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여전히 아내에게 상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그에게 무거운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서코 씨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갔고 앞으로의 길은 그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성이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의 이혼 후 그가 겪는 감정의 변화와 후회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이혼이라는 큰 상처를 겪으며 그는 자신이 놓쳤던 작은 관심과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대화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 1. 후회와 깨달음. 진서코 씨는 아내와의 이혼 후 혼자서 공원 산책을 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외롭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오늘 정말 예쁘네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태도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싶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때 내가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그를 무겁게 짓누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는 그 후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속에서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야 아내의 변화에 눈을 뜬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후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느낀 첫 번째 교훈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관심과 특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방법 2. 자녀들과의 갈등. 진서코 씨는 이혼 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큰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아버지에게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아버지가 보여준 증거들에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서코 씨는 딸에게 상처를 준 자신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작은 아들도 결혼 준비로 바쁜 가운데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한참 침묵하다가 결혼식은 어쩌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진서코 씨는 또 한 번 괴로워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들이 얼마나 민망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석호 씨는 그들 모두가 이해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결국 자녀들에게 이혼을 했다고 전하며 그들이 이해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느낀 두 번째 교훈은 가족 간의 갈등은 결국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의 감정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며 그런 상처는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방법 3. 새로운 삶의 시작. 이혼 후 김석호 씨는 차츰한 아침, 비어있는 집에서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아내가 새벽에 등산을 떠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와 함께 느껴지는 공허함은 그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그 공허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석호 씨는 공원에서의 산책을 통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가 갖고 놓은 정원이나 가로수들을 처음으로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며 그동안 그는 너무 무심하게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 속에서 김석호 씨는 조금씩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느낀 세 번째 교훈은 갈등과 상실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다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석호 씨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나며 조금씩 웃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도전하면서 그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혼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갈등과 배신, 그리고 상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석호 씨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일상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대화와 이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